안녕하세요. 코칭맘 칼럼 5번째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유형별로 본 부모와 자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동기 요인에 의해 선택적 또는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하며 하나의 경향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동 패턴 또는 행동 스타일이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인식을 축으로 한 인간의 행동을 윌리엄 메스턴 박사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S, 신중형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4가지 행동 유형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 DISC 행동 유형입니다. DISC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시 이해되지 않았던 자녀의 행동과 알 수 없는 부모의 감정,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학습 스타일까지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이 분류로 사람을 딱 나누는 것이 완벽하게 맞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코칭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유형별로 비슷한 패턴과 성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부모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녀의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유형별 부모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만 믿어 주도형 부모 스타일입니다. 자아가 강하며 목표 지향적입니다. 도전에 의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견해, 감정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맡고 남에게 지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감에 차 있고 용감하게 도전할 기회를 찾습니다. 경쟁심이 강하며 변화를 주도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주도형 부모의 장점은 소신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부모의 뚜렷한 주관으로 인해 자녀의 의견이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따라오길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유형에 따라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또 부모의 주도성이 강하여 자녀의 주도성이 무시되어 의존적으로 바뀌거나 결정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살자의 사교형 부모 유형입니다. 낙관적이며 사람 지향적입니다. 사회적 인정에 의해 동기부여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압력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감성적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파티나 모임을 좋아합니다. 자발적이며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교형 부모는 칭찬에 능숙하기 때문에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주변 부모들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고 자녀보다 본인이 더욱 조바심이 생겨 이성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키기도 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앞서 양육 태도에 일관성이 없거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자녀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싫어 안정형 부모 유형입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가족 지향적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동기가 부여되며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압력을 받으면 지나치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인내심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일에 편안함을 느끼며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하는 편입니다. 협동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안정형 부모의 장점은 큰 욕심 없이 자녀의 바른 길을 위해 지지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변화를 싫어함으로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그 방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자녀는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 능력을 개발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 부모입니다. 과업지향적입니다. 정확성 위에 동기부여되며 일이나 자신의 역할 등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언가 압력을 받으면 지나치게 비판적이게 됩니다. 하는 일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매우 성실하게 노력하며 신중하고 조심성 있습니다. 행동하기보다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느낌보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논리성과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일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신중형 부모는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에 맞추기를 바라죠. 또한 신념이 확고하여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다르듯 우리 자녀들의 유형 또한 다르겠죠. 그 유형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과 갈등 관리, 더 나아가 자녀에게 맞는 학습 코칭까지도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 유형은 갈등과 마주했을 때를 바탕으로 주로 해석하는데 가족 간뿐 아니라 만나는 많은 이들과 갈등은 끊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먼저 자신을 환경보다 강하게 보면서 환경을 경쟁적, 적대적으로 보고 독립적이면 주도형. 자신을 환경보다 강하게 보는 것은 주도형과 동일하나 환경을 지원적, 호의적으로 보고 상호 의존적이라면 하교형입니다. 안정형은 환경을 지원적, 호의적으로 보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서는 사교형과 동일하나 자신을 환경보다 약하게 보고 내성적인 측면에서는 주도형과는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자신을 환경보다 약하게 보면서 내성적인 면은 안정형과 동일하지만 환경을 경쟁적, 적대적으로 보며 독립적이라는 점에서는 주도형과 같습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다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코칭해야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도형 자녀와 대화할 때입니다. 주도형 자녀와는 큰 그림에 대해 먼저 말하고 세부사항을 말합니다. 자녀를 유도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과정은 아이에게 맡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짧고 빈번한 대화 시간을 가집니다. 도와줄 점입니다. 결과와 함께 과정도 점검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행동에 앞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질문법입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질문합니다. 원하는 수준과 결과를 명확히 표현하게 합니다. 결론, 결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질문이 코칭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과거보다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교형 자녀와 대화할 때입니다. 자녀에 대해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먼저 상상하게 합니다. 아이의 성공담을 말하게 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포커스를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확대합니다. 도와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드백 시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행을 계획화, 구조화하도록 합니다. 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대화 주제 이외에 대해서도 폭넓게 질문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말해보도록 합니다. 강점, 좋은 점부터 대화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안정형 자녀와 대화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자녀에 대해 말합니다. 자녀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하고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꾸준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협업, 조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규칙적으로 만나고 한 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도와줄 점은 일상에서 사람 외에도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에 대한 실행력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질문법은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아이가 대답할 때 특히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 자녀와 대화할 때입니다. 논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디테일한 것, 높은 수준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먼저 말하고 큰 그림을 말합니다. 결과보다는 경과, 근거,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반응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개인적, 감정적인 일들에 성급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빈번한 만남보다는 한 번에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도와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안목을 기릅니다.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을 수시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빈번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법은 범위를 좁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질문할 내용을 미리 알려 준비할 시간을 주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형에 따른 나와 우리 자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 양육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